안녕하세요. 미앤유업 칠영입니다. 최근 결혼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임신이나 출산 시기도 함께 늦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 보니까 아이가 잘 생기지 않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불임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래서 오늘 미앤유업에서는요, 기능성 불임과 조기 폐경에 대한 한방적 치료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하이미즈 한의원의 박영철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결혼 후에 오랫동안 임신 준비를 했지만 아이가 잘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막상 병원에 가서 검사를 보면 또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분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소위 말해서 양방병원에 이제 불임 환자들이 많이 갔다가 검사도 해보고 시도도 해보고 안 돼서 이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양방적인 시각은 주로 기질적인 이상을 찾아요. 예를 들어서 자궁에 뭐 염증이 보인다, 근종이 보인다, 육안적인 어떤 판단이나 호르몬 검사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뚜렷이 보이면 네. 원인을 찾기가 좋은데 양방적인 입장에서 이제 원인 불명성 불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한방적으로 기능성 불임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 즉 육안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고 난자도 좋고 배란도 잘 되는 것 같고 내막에도 무슨 근종이나 염증이 없는데 네. 그 착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해도 계속 착상해서 실패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기능성 불임이라고 하는데 네. 결국 내막에서 수정란을 착상을 못 시켜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무 이상이 없는데 여름철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네.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은 없는데 어쩌다 어머니가 삼계탕을 준다든지 뭘 해서 먹고 기운이 확 났단 네네. 말이죠. 그런 경우도 기능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육안적인 기질적인 체크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불임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딱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궁금한 게요. 기능성 불임의 경우는 양방에서는 네네. 어떤 치료 방법을 네. 쓰고 있는지 궁금해져요. 그래서 이제 양방 쪽에서는 원인 불명성 불임이기 때문에 네. 어떤 기능성 불임 하나를 보고 치료하는 게 패턴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임신을 그냥 시도하다가 안 되면 네. 배란 촉진제로 배란이를 잡아서 또 시도한다든지 아니면 또 배란 촉진제를 써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하는 패턴을 루틴하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결국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이라는 것도 정자와 난자를 만나게 해주는 패턴이거든요. 네. 그리고 내막의 착상력이라는 것을 개선이 좀 잘 안 되니까 난자를 과자극해서, 그러니까 난소를 과자극시켜서 난자를 많이 뽑아내서 네. 씨를 좀 많이 뿌리자는 의미의 패턴을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그 방법을 쓰더라도 착상이라는 단계는 본인 몫이라는 거죠. 결국 내 자궁 내막에서 착상이 돼야 앞에 방법을 쓴 게 실현이 되는 건데 결국 내막에서 착상을 못 시켜주면 그게 결국 실패가 돼서 네. 인공수정을 몇 번 했는데 안 돼요, 시험관을 몇 번 했는데 안 돼요라는 반복 실패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양방에서는 그런 치료 네. 방법을 쓰고 있다면 네네. 한방에서는 어떤지 네. 궁금한데요. 그래서 기능성 불임의 원인에 대해서 네. 어떻게 이렇게 알고 있는지 또 네. 자료화면 한번 보면서 네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저게 자궁이고요. 네. 왼쪽 양쪽에 이제 난소가 보이고 나팔관이 보이고 네. 지금 그림상에서는 좀 하얀 부분을 이제 내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저 내막이 좀 도톰하고 양방적인 기준으로는 보통 7, 8mm 두께가 돼야 임신이 잘 된다고 해요. 네. 그게 이제 저게 이제 기질적 시각이란 말이죠. 그런데 네. 내막이 10mm, 15mm 이상 두꺼워도 임신이 안 되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요? 또 얇아도 이제 내막의 착상력을 좋게 해주면 또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양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 그 위에 사진이 그러니까 수정란을 빨간 걸로 표현을 했고요. 네. 위에 부분이 정상적인 내막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좀 부드럽고 촉촉하고 유연성 있고 점성이 있고 어느 정도 적당한 두께가 있으면 착상이 잘 되는데 네. 이제 왼쪽의 경우를 보면 이제 우퉁불퉁하게 많이 거친 이제 느낌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막이 거칠고 딱딱하고 이러면
결국 수정란이 착상을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막이라는 밭의 조건이 굉장히 나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또 내막이 거의 없어서 그러네요. 얇아서 착상이 안 되고 혹시 착상이 됐다 하더라도 유산이 잘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저런 식으로 내막이 좋지 않으면 이제 배아가 이제 뱃속에서 진행을 한 경우에도 네. 이제 계류유산이 또 잘 될 수 있는 조건 중에도 하나예요. 그래서 저렇게 내막이라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다음 그림을 보면 예를 들어서 위에의 경우에 내막이 저렇게 좀 적당히 좀 주름도 져 있고 네. 그다음에 영양이 좋고 하면 착상이 잘 되는데 이제 밑에 표현도 그림은 비슷하지만 이제 적당히 혈관도 조성이 안 돼 있고 내막이 좀 안 좋을 때는 저렇게 착상이 된 후에도 유산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기능성 불임의 어떤 가장 중점적인 패턴은 네. 결국 난소에서 난자의 질이 좋아서 좋은 난자가 나와서 내막에 안정적으로 착상을 시키고 유산이 되지 않게 네. 내막을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게 기능성 불임에는 치료의 어떤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화면을 보면서 느낀 게, 기능성 불임이란 게 이 수정란이 자궁 내막에 잘 착상하는 것이 그렇죠. 가장 중요하구나 네네. 느꼈거든요. 제가 제대로 본 게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하더라도 네. 저런 내막의 착상력을 좋게 한 다음에 네. 그런 걸 하시면 더 효과가 좋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제 착상력이라는 것을 감안을 못하고 네. 이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자꾸 하시면 배란 촉진제에 의해서 이제 난소도 힘들어지고 네. 오히려 그런 약들이 내막을 좀 얇게 만드는 성향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클로미펜이라는 약제인데 네. 그런 약물들이 들어가서 착상력을 북돋아두지는 못하니까 착상력이라는 것을 기초공사를 충분히 한 후에 자연 임신이든 인공이든 시험관이든 골라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뭔가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수정란이 자궁 착상 잘 착상이 될 수 네. 있도록 하는 뭐 한방적인 치료법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난막강화요법이라는 네. 건데 난막강화요법이라는 것은 자 난소를 좋게 해서 난소에서 에스트라디올,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잘 나오게 해서 그 호르몬들이 결국 내막을 윤택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제 자궁 근육층에서 네. 그 모세혈관을 통해서 내막을 잘 먹여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혈액 공급을 통해서 좋은 혈액을 많이 잘 공급했을 때에 그런 내막이 풍성해지고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흐름으로 해서 네. 난소를 더 강화시켜서 호르몬 밸런스, 그다음에 자궁 근육층을 좋게 해서 내막을 윤택하게 해주는 거. 그 흐름이 맞아 떨어지면 난막강화요법에 중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기능성 불임을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잘 상상이 되지 않는데 네네. 저희가 자료화면 보면서 네네.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더 자세히 네. 들어보도록 지금 할게요. 이 그림은 여성들의 월경 주기와 자궁 내막과 호르몬 관계를 나타낸 거거든요. 네. 자, 초기에 저 위에 작은 그림을 보면 이제 난포가 조금씩 커서 네. 배란이 되고 황체가 되고 이러는 거고 네. 중간 그림은 그러면서 난소에서 에스트라디올, E2라는 여성 호르몬과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나오는 걸 표현을 해놨고요. 맨 밑에는 얇아졌던 생리 후에 얇아졌던 내막이 점차 호르몬에 의해서 네. 두터워지면서 윤택해서 배란 후에는 내막이 가장 두꺼운 조건으로 임신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게 임신이 안 되면 이제 생리로 뜯어져 나오는 그런 그림을 표현을 해놓은 건데 결국 난막강화요법을 통해서 저런 내막의 어떤 두께나 내막의 유연성, 점성 이런 것들을 좋게 한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호르몬과 아까 그 또 총체적으로 그림을 변화시켜 준 건데요. 저런 배란과 내막, 혈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돼서 참 좋은 조건의 밭을 만들어서 네. 즉 좋은 씨앗을 뿌렸을 때 즉 싹이 잘 나고 튼튼하게 뿌리 내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우리 여자의 몸이 저렇게 복잡하고 네. 패턴이 있는지 처음 네, 알았는데 네. 굉장히 신기하네요. 근데 아무래도 요즘 또 뭐 불임 문제나 또 월경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병원을 찾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그 병원을 찾은 분의 실제 그 치료 사례를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네. 자료를 보시면
이제 진찰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맥진을 하고 문진을 해서 어떤 병력이 있고 현재 상태에 왔는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이거는 체성분 검사를 통해서 몸의 지방량과 근육량, 단백질, 무기질의 어떤 비율을 찾아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걸 찾는 거고요.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여성 호르몬, 즉 E2 호르몬이라든지 FSH, 그다음 황체 호르몬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체열을 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난소나 자궁의 어떤 위치, 그다음 기질적인 이상, 내막의 두께, 그다음에 이제 난포의 크기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저런 체크는 일반적인 산부인과에서 많이들 하고 오는데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많이들 하죠. 그다음에 자거약을 통해서 난소 기능과 내막의 어떤 흐름을 좋게 하는 것이고, 이제 기본적인 약제 몇 가지, 이제 오미자라든지, 그다음에 애엽, 이제 쑥, 익모초, 그다음 당귀, 이런 약제들을 통해서 이제 자궁과 여러 가지 이제 전반적인 기능을 좋게 해주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뭔가 복잡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간단한 것 같아요. 근데 보기는 간단하지만 치료 목적이 자궁 내막과 난소 기능을 개선해 주는 것이라 네. 어차피 약물요법 위주로 들어가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환자분에 맞는 운동요법이라든지 식사 조절이 또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부를 어차피 변화시켜서 내부에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라, 그러니까 외부적인 그렇게 복잡한 치료는 필요가 없죠.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아마 찾아가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난막 강화요법으로 기능성 불임을 치료한 실제 케이스도 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화면 보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의 경우는 30대 중반의 나이인데요. 네. 인공수정도 4번 했고 시험관도 3번 정도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진단을 받고 내원하신 분이었는데, 네. 이제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을 하면서 배란 촉진제를 쓰니까 난소가 좀 무리가 가요. 그래서 이제 난자의 어떤 그 발현 개수도 적어지고 내막도 좀 얇아진 상태. 그래서 네. 전형적인 기능성 불임의 환자분인데, 이분이 또 그 전에 유산과 계류 유산도 좀 한 2차례 있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이 난자 질도 떨어지면서 착상이 안 돼서 오신 분인데, 이제 생리불순도 좀 있고 생리양이 이제 적어졌죠. 네네. 그러니까 원래 기능성 불임이라는 게 내막도 얇거나 내막의 어떤 착상력이 나빠서 오는 건데,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하면서 또 내막이 더 좀 얇아져서 결과적으로는 생리양이 적어지면서 착상력이 더 떨어진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빈혈도 있고 간혹은 내막 혈관이 안 좋아서 부정출혈도 있던 분이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난소 기능을 우선은 좋게 해서 네. 난소 스스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라디올과 프로게스테론이 증가를 시켜야 되고, 그 후에 그 여파로 자궁의 어떤 내막을 두텁게 해주고 스스로 착상력을 좋게 해서 그다음에 생리양도 점차 증가가 된 그런 케이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전반적인 난막 강화요법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운동은 근육 운동 위주로 식사하고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짜드리면서 네. 이제 임신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난막 강화요법으로 치료한 다음 케이스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분은 자궁 내막증으로 인해서 네. 한동안 불임이셨던 분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 화면 보면서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이 자궁 내막증은 원래 뭐냐면 네. 자궁 내막 안에 있어야 될 조직이 난관을 통해서 난소나 복강, 골반 쪽으로 이완이 돼서 네. 생리통이 심해지고 막 난소에 그 염증도 심해지고 하는 질환 예. 중에 하나예요. 이분도 결혼 8년 차인데 자궁 내막증 진단을 이제 30대 초반에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이 계류 유산도 있었고 그 여파로 난소의 물혹이나 내막증 혹도 있고, 그래서 수술도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생리통이 이제 자궁 내막증이 되면 굉장히 심하고 네. 덩어리도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손발도 차고 대하도 심하고, 그다음에 자궁 내막증이라는 것들이 또 내막의 조건이 나쁘니까 수술을 하고 나도 또 언제 재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재발되면 또 수술하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난소가 작아져요. 아, 같이 좀 절제가 되니까 힘들겠어요. 예. 그럼 괜히 나중에 생리불순이나 조기폐경도 빨리 올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작아지는 난소를 감수를 하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원인적인 부분을 치료를 하면 네네. 수술이라는 걸 꼭 안 해도 자궁내막증 나올 수 있고 내막 환경까지 같이 좋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분도 자궁내막증을 같이 치료를 하면서 난소 기능을 살리고 또 향상을 해줘야 되고 네. 내막의 어떤 착상 조건을 우리 아까 그림 본 것처럼 막 거칠고 나쁜 조건의 내막을 부드럽고 윤기 있는 내막으로 만들어줘서 착상을 잘 되게, 그다음 내막 혈관의 어떤 혈액 공급을 잘 되게 해준 다음에 다시 또 이분도 근육 운동과 식단 조절을 해서 네. 또 임신에 성공한 케이스. 이렇게 치료하신 분들 뭐 호르몬 변화나 통계 자료 한번 저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네. 네. 그 화면을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내막이 난막 강화 요법 후에 이제 치료 전에는 저렇게 난포도 많았고 내막도 얇았는데 이제 호르몬 요법을 해도 별로 이제 반응이 없다가 난막 강화 요법을 한 후에 이제 여러 개의 난포도 다낭성도 없어지면서 내막이 좋아졌던 그림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수치는 난소 기능이 좋아지면서 E2, 즉 난소에서 나오는 에스트라디올 호르몬이 네. 30대는 평균 64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가 좋아졌고 40대는 52 나노그램 정도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네. 여기 이제 난포 사이즈도 좀 작은 게 좀 좋은 난포로 커졌다는 걸 표현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프로게스테론 수치 이제 황체 호르몬인데 이 부분은 자궁 내막을 유난히 좀 두텁게 해주고 착상을 잘 도와주는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30대는 68 나노그램, 40대는 한 46 나노그램이 좋아져서 평균 한 5, 6mm로 좀 약간 얇았던 내막이 9에서 11mm 이상으로 좀 두터워지면서 또 단순하게 두께가 두꺼워진다기보다는 네. 유연성, 점성, 촉촉함 이런 것들이 같이 좋아지면서 네. 이제 밭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황토흙을 좋은 황토흙을 깔아놨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죠. 네. 전반적인 내막의 착상력이 상승이 되는 그런 의미로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까지 설명해 주셨던 그런 난막 강화요법 네네. 참 좋을 것 같네요. 많은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최근에 또 조기 폐경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이 조기 폐경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셨지만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임상에 있으면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기 폐경이라는 것은 폐경이 빨리 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고등학생도 오고요. 고등학생이요? 네, 20대 초반에 대학생도 오고, 어. 뭐 물론 20대 중반, 후반, 뭐 30대 정말 다양하게 조기 폐경 환자가 많다는 거에 일단 또 놀래요. 네네. 그러면 조기 폐경이라는 것은 폐경 증상이 똑같이 나타나요. 네. 엄마들 왜 갱년기 되시면 맞아요. 안면 홍조 벌겋게 달아오른다, 식은땀 나다, 막 우울, 짜증, 잠 못 자고요, 머리도 잘 빠지죠, 피부에 주름, 노화도 빨리 오죠. 네. 그다음에 이제 질건조증, 그다음에 성욕감퇴, 뭐 불감증, 유방 위축 이런 모든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서의 여성다움이 이제 노화가 돼서 어떻게 보면 끝난다 이런 표현을 네. 해요. 그게 20대, 30대에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그 증상이 똑같이 그렇죠. 20대 어차피 조기 폐경은 폐경이 빨리 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오는 분들은 그나마 내가 때가 됐으니까 왔겠지 덜 당황스러울 수도 그렇죠. 있는데 20대, 30대 분들이 오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자괴감 들고 우울증에 급격히 빠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학 간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내가 나이가 30이 돼서 남자도 만나야 되고 결혼도 해야 하고 네. 싶은데 내 몸이 이러니까 못 만나는 거죠. 대인기피증, 막 폭식증, 거식증에 빠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태댁인데 조기 폐경이 온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조기 폐경이 와서 다른 것도 괜찮지만 이제 조기 폐경이 와서 성욕이 줄고 불감증이 오고 성교통이 생기니까 남편분하고 잠자리가 잘 안 되고 하면 또 부부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어떤 분들은 선생님 결혼이 서너 달 남았는데 제가 조기 폐경이래요. 그럼 파혼을 해야 되겠죠? 이러면서 오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참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사연들이 조기 폐경을 가져와요. 그게 난소가 제 기능을 못해서 오는 것이고 네. 고등학교, 중학교 때 2차 성징 때 난소 발육이 제대로 안 돼서 오는 조기 폐경, 난소 발육 부전도 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죠, 요즘. 네. 어떤 환경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여자들은 난소 기능이 위축을 해요. 자기 방어를 위해서. 네네. 그러면 생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다이어트 같은 거를 잘못해서 아니면 네네. 급격히 체중이 쪄서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면서 조기 폐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경우든 이제 기능성 조기 폐경이 있고 이런 경우에 네. 또 하나는 이제 난소의 혹이나 뭐 무록 그다음에 네. 내막증 수술을 해서 난소가 이제 일부 같이 없어진다든지 그다음에 항암 치료라든지 류마티스 약 이런 관절염 약 같은 결핵약 독한 거를 먹다 보면 난소 기능이 또 힘들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조기 폐경은 누구나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 관리에 대해서 여자분들은 철저히 신경 쓰고 너무 멋내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네. 난소가 약하다는 것은 생리불순부터 표현을 해줘요. 네네. 생리불순이 오거나 생리량이 급격히 줄거나 이렇게 되면 다낭성 난소라는 것도 나타날 수가 있고 조기 폐경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전부 다 난소 기능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눈치를 빨리 채야 되고 치료를 원인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 조기팽이라는 게 그 어머니들께서 좀 다른 분들보다 일찍 시작하는 네.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어머니들도 나이가 지긋하시지만 조기폐경이면 굉장히 우울증에 빠지신다고 네, 네, 들었어요. 그럼요. 제 또래나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걸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생리불순도 문제지만 여성으로서의 노화, 그쵸. 그다음에 임신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게요. 사실 저 여자들끼리는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막 생리통 너무 심하고 막 불편하고 하니까 아,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하는데 좀 건강하다는 그런 신호기 때문에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리통도 원래는 없어야 좋고요. 그쵸, 예. 생리불순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생리통, 생리불순이 조금 있다고 해서 방심하시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난소나 자궁의 어떤 건강한 모습을 반증하거나 표현을 해주는 거니까 네. 이상이 좀 있더라도 빨리빨리 치료해주는 게 좋죠. 그렇군요. 네. 또 그 난소에 관련된 질환 네네. 중에서 다낭성 난포 네네. 증후군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예. 어떤 건가요? 제가 아까 그 난소 기능이 약해진 거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낭성 난소는 이제 그림을 잠깐 보시면 네. 원래 난소에서 난포가 하나씩 터진 게 좋아요. 건강하게 격월로 좌우에서 하나씩 나오고 해야 되는데 네. 저런 잔잔하게 난포만 여러 개가 생기고 정작 난자는 잘 못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면 이렇게 난포가 여러 개 있고 난자는 정작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다낭성 난포인데요. 네네. 우선은 난소가 약해지면서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적어지고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도 많아지고 이러면 털도 좀 굵어지는 것 같고 여드름도 날 수가 있고 이건 이제 외국 사례에 주로 많은데 네네. 이제 동양인은 너무 그런 표시는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살이 찐다거나 하면서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면 난소는 마음이 급해져요.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빨리 성과를 보기 위해서 난포를 자식을 빨리 퍼뜨리기 위해서 난포만 많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작 좋은 난자는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생리가 굉장히 잘 안 나오고 생리불순이 심해지고 심하면 무월경도 되고 네. 무배란도 되는 게 다낭성 난소고 저 다낭성 난소나 다낭성 난포는 조기 폐경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죠. 그런가요? 좀 더 심해지면 그냥 조기 폐경이 될 수도 있는 증상 중에 하나죠. 그렇군요. 사실 네. 제 주위 친한 친구 중에서도 이 다낭성 난포 네, 증후군 네.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친구가 있어서 항상 이렇게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오더라고요. 네, 네. 뭐 배란 촉진제 네, 이런 거 네, 맞는다고 네. 하는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럼요, 예. 혹시 뭐 한반적으로는 치료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낭성 난포 증후군이라는 것도 난소 기능을 제대로 살려서 호르몬 밸런스를 스스로 찾게 해주면 네. 여러 개 있던 난포가 없어지고 정상적인 배란성 생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례 나올 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네. 실제 치료 케이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조기 폐경부터 자료화면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분 같은 경우에 벌써 30대 초반이잖아요. 네. 결혼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3.4kg의 지방을 과다할 정도로 약간 비만인데 결혼 후 3개월 정도부터 생리가 잘 나오지 않아서 네. 처음에는 다낭성 난포인가 하고 이제 호르몬 치료를 받던 중에 이제 조기 폐경이라는 진단까지 확진을 받은 분이죠. 네. 그래서 뇌하수체에서의 FSH 호르몬이
저게 보통은 뭐 10이나 12 정도 기준이어야 되는데 네. 난폭이 때 이제 보통 52.58 정도로 굉장히 많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올라갔어요. 나네요. 저 수치가 심지어 100, 150, 200 넘어가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에스트라디올하고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아주 이제 기준 이하로 낮았죠.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은 0.2 정도로 낮았는데, 그래서 이제 안면 홍조, 불면, 우울증, 질건조, 성욕저하, 뭐 탈모, 유방 위축이라든지 이런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갱년기 증상도 다 나타나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30, 30대 초반이 얼마나 놀래고 당황했겠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난소와 내하 수치의 어떤 호르몬 균형을 잘 맞게 치료를 했어야 되고, 그래서 치료 시작한 지 의외로 한 달 만에 안면 홍조나 열감, 불면, 성교통, 그다음 질 분비물이 달라졌고요. 네. 치료 시작하고 한 4개월 정도 됐을 때 FSH 수치가 16 정도로 와, 많이 떨어졌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그러면서 난소에서의 저 E2, 에스트라디올 수치가 같이 올라가면서 원래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같이 상승을 했고, 그래서 5개월이 좀 지났을 경우에 FSH가 이제 11.5 정도로 떨어지고 네. 정상적인 생리가 좀 나왔는데, 아직은 안전하지 못하니까 생리량은 적었죠. 그래서 6개월이 좀 지났을 때 생리량도 늘고 FSH는 10.7고 정상적인 어떤 수치 패턴으로 많이 떨어졌고요. 네. 여성 호르몬도 이제 98.06으로 많이 올라갔죠. 처음에는 아마 30 이하로 많이 약한 환자였다고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난막 강화요법을 같이 쓴 다음에 자연 임신이 된 케이스죠. 예. 근데 궁금한 게요. 이분은 네. 30대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나이에 따라서 연령대에 따라서 이런 네. 다시 생리를 할 수 있는 회복 기간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차이는 좀 있죠. 예를 네. 들어서 보통 이제 생리가 다시 회복되는 기간이 네. 이제 3개월은 좀 적고요. 보통 4, 5, 6개월 정도 됐을 때에 좀 더 많아져요. 즉 네. 치료해서 바로 생리가 회복된다고 많이 기대를 하시는데 우리가 호르몬요법을 쓰지 않는 한 다음 달에 생리가 나오는 건 아니겠죠. 뭔가 스스로 난소가 살아날 수 있는 힘을 그다음에 받게끔 여유를 갖고 좀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떤 급한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치료한 지 한 달 돼서 선생님 제가 다 나섰을까요? 제발 그렇게 급하게는 덤비지 말자는 네.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진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10대는 좀 더 한 4.3개월 정도 빠르고 20대는 한 6.7개월 정도, 30대는 한 9. 갈수록 좀 시간은 걸리겠죠. 그런데 이것도 좀 평균이 이렇다는 거지. 네. 10대인데 조폐경에서 회복되는 경우가 막 1, 2년 걸리는 분도 있고요. 40대지만 한 3, 4개월 만에 수치가 다 좋아지고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질적인 요소, 네. 노령 여하 이런 거에 또 많이 좌우가 되니까 너무 또 이 개월수에 그렇게 기준을 잡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어쩌면 기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믿음이 가는 게 뭔가 근본적인 네네. 거를 바꿔주기 때문에 네.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나.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절대 한방적인 치료를 해서 양방에서의 어떤 합성 호르몬 요법 같이 바로 쓰고 무배란 월경이 나온다 이런 개념이 네. 아니거든요. 내 몸이 좋아지기 전에는 잘 안 나와요. 근데 한번 나오고 나면 이게 굉장히 유지가 잘 되겠죠. 아, 그렇군요.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또 다낭성 난포 증후군을 치료한 케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네. 얘기 부탁드릴게요. 이분도 이제 30대 초반인데요. 다낭성 난포 증후군이 이제 비만하고 같이 온 케이스죠. 예. 그래서 7kg 정도 돼서 체지방이 한 11kg 정도 네. 과잉이 됐고요. 요즘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저녁 식사를 좀 많이 하시고 또 이제 패스트푸드나 기름진 음식을 또 좋아하고요. 네. 또 운동은 리모컨 가지고 하는 손가락 운동만 네. 주로 하시고 그래서 이제 지방도 많이 나왔던 분인데 그래서 이제 호르몬 요법이나 인공수정, 과배란 요법을 이제 했는데도 네. 좀 실패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분도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좀 더 많았고 여성 호르몬이 적은 상태고 그래서 생리불순 한 1년에 한 2~3번 정도밖에 안 한 상태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배란 장애도 오고 난자의 질도 떨어질 것이고 여드름도 좀 자주 났고 등과 가슴, 얼굴에 이제 여드름도 좀 많이 났고요. 간혹 그나마 생리할 때 생리통도 또 심하고 네. 덩어리도 많이 나왔던 케이스인데
이분도 이제 난막강화요법을 통해서 난소 기능을 회복시키면서 여성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남성 호르몬에 대한 상대적인 우월을 초래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남포자극 호르몬과 에스트라디올의 균형을 찾아주면서 정상적인 배란성 생리를 찾은 케이스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 임신이 된 케이스죠. 그렇군요. 이분 역시 굉장히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켜보니까 굉장히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치료하시는 분들의 뭐 전체적인 통계적인 자료 한번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 좀 아까 그 남포 다낭성 남포 증후군에서 회복된 초음파 사진인데요. 네네. 이제 왼쪽 치료 전 사진을 보면 난포에 저렇게 여러 가지 이제 물방울 같은 것이 많고 난자가 0mm로 안 자랐던 것이 호르몬요법을 썼을 때도 크게 이제 변화가 없다가 네. 이제 난막강화 난소 회경법을 동시에 치료를 하면서 난소 기능을 살리면서 저기 보면 또 오른쪽 사진을 보면 동그랗게 하나만 보이죠?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개 있던 다낭성 난포가 다 없어지고 아. 하나만 정상적으로 난자가 17mm 이상 자라는 예.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난소회경과 난막강화를 동시에 했을 때에 난소가 살아나면서 다낭성이 치료가 된 케이스죠.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 치료 후에 이제 호르몬 변화를 보면 FSH 즉 이 조기 폐경이나 다낭성 치료를 하면서 이 난포 자극 호르몬 FSH를 보면 FSH가 낮아야 되는데 네. 20에서 40 정도의 환자는 한 3에서 5개월 정도 치료 후에 기준 환자의 73%가 정상 범위로 회복이 됐고요. FSH가 40에서 80 좀 높죠. 네. 이런 경우는 좀 더 시간이 걸린 다음에 한 5개월 정도 후에 반 정도가 감소가 된 것이고 네. 6에서 한 10개월 정도 치료 후에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경우고 80 이상 많이 높은 막 네. 100, 150 이상 올라가는 경우는 한 8개월에서 14개월 정도 치료해야 한 정상 범위로 돌아온다는 표현이고요. 네네. 여성 호르몬 즉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은 반대적으로 높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30에서 보통은 50에서 54, 55가 기준이에요. 폐경이 되면 그 이하로 떨어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토 호르몬이 30에서 60인 한 경우에는 한 4개월 정도 치료 후에 많이 정상 수치로 회복이 됐고 네. 10에서 30자 정도는 한 6개월 정도 치료 후에 정상 수치로 그다음 10 이하, 5 이하로 많이 낮은 분들은 한 1년 정도 치료 후에 정상 수치로 회복이 됐다는 그런 통계 자료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켜보니까 그 연령대에 따라서 좀 회복 기간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연령대도 그렇고 네. 본인의 기본적으로 나빠진 어떤 호르몬의 정도, 즉 FSH다, E2다 네네. 이런 정도에 따라서도 좀 회복이 틀린데 이제 예외가 항상 있듯이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자분 보면 5, 60에서 낮아지는 속도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분이 있고요. 네. FSH가 또 100 이상인데도 몇 개월 사이에 툭툭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그 사람마다 정도마다 그다음 치료의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네. 아 내가 높으니까 안 되겠네 낙심을 하실 필요는 없고 네. 분명히 길이 있고 왜 우리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네. 있다고 그러는데 미리 겁먹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평균 그런 회복 기간은 예측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는 거죠. 상담을 이제 받아봐야. 그렇죠. 네. 일반적인 흐름은 있지만 그 사람이 누구나 당신 나이 이렇고 이러니까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도표적으로 매치가 되는 건 아니고 네네.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하니까 네. 거기에 치료하면서 검증해 나가면서 가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치료하면서 중요한 게 네. 중간중간 이제 조기 폐경 다낭성 같은 경우는 호르몬 체크도 하면서 초음파도 봐가면서 이렇게 잡아나가는 게 정확하겠죠.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됐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요즘 환자들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 네. 너무 멋을 위해서 몸을 만든다는 표현을 많이 제가 받아요. 네네. 그러니까 날씬하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 건강한 몸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혹사시키지 말고 여자분들은 특히 생리통이 있거나 생리불순이 있거나 생리양이 문제가 되거나 막 부정출혈이 있거나 하면 얼른 왜 그럴까 원인을 찾고 빨리 고쳐주는 것이 좋고요. 네. 또 하나는 내가 혹시 임신이 안 된다, 불임이다, 조기 폐경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거 자체를 가지고 너무 일찍 포기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서는 독이 있으면 치료약이 반대로 꼭 있기 마련입니다. 네. 그러면 좋은 방법을 찾아서 치료를 하면 반드시 해결책은 나오니까 그렇게 낙심하실 필요 없고 힘을 내고 네. 희망을 가지고 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이미즈 한의원의 박영철 원장님 오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불임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많은 분들께 좋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미은이업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